네, 이 시간에는 63강 계약의 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네,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갑은 자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한 거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죠. 그러므로 이 매매계약, 이걸 바로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의 구속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해제권이 없으면 이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6월 1일 날 대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저기 소유권 넘겨주기로 해가지고 갑이라는 애는 요 채무를 이행을 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고 왔는데 우리란 애는 안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 8월 1일 계속 시간은 흘러간다. 그런데도 이 갑이 이 계약에 계속 구속되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경우에 해제를 해가지고요. 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제도. 그게 바로 계약의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요. 혹시 6월 1일 날 내가 집 살 건데 내가 지금 미국으로 발령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내가 미국 발령이 나게 되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을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사자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갑은 해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발령을 생각하시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약정 해제권,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대비해서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요걸 이제 법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만약 을이란 애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한 게 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계약금 계약을 성립을 하게 되면요. 이제 해약금 해제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약이니까 이것도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매매계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가령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 1,000만 원만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해약금 해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매계약 무슨 일 저질러 놓고요. 이거 괜히 살려고 했나? 라는 후회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후회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일정한 불이익은 감수를 해야죠. 후회 가능성의 법적 보장. 여기에 바로 해약금 해제권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의의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거, 우리 지금 그 민법 계약 해제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곳에서는 여기에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계약법 총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계약법 총론이니까 여기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약이란 일단 성립한 후에는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고 당사자가 이를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특히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계약의 구속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파괴된 경우에 그 상대방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결국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과 함께 채무불이행에 대한 핵심적인 구제수단이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게 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미 이행을 한 부분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민법 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손해가 남아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번 취소와 철회도 계약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사유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취소는 사유가 재착사강, 즉 계약이 제한능력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든가 사강, 착사강,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든가 하는 등으로 계약의 성립 그 자체에 고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를 이유로 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이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계약을 완벽하게 요요하게 성립한 그 이후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철회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전에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한편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에 반하여 해지는 이제 임대차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해지라는 단어를 주로 듣게 됩니다. 주로 계속적 계약관계, 임대차 관계 등에서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제는 소급표가 있지만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아내에게 부동산 주면서 시험에 따라 불합격하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그거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제 조건의 성취 시에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효력을 잃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구별 개념으로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있는데 합의 해제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적어 있는 건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 효력을 없애는 거. 그런데 이제 합의 해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입니다. 계약. 해제 계약. 가령 갑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갑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청약의 의사표시?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하시죠. 라고 했더니 을도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이제 어떻습니까? 합의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죠. 이거를 합의 해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요. 우리 민법은 이제 단독행위인 이 해제에 대해서 민법 규정들이 쭉 적어져 있습니다. 해제의 효과 등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이 합의 해제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당사자의 이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독행위에 관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548조 2항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자 가산 받은 날로부터 이 규정도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중도금 등이 지급됐다가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라고 끝나버렸죠.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이 이자 붙이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도 있죠. 내가 당신한테 돈은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좀 달라. 그런데 그러한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그러니까 항상 특약한 바가 없다면 그 말은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도 없다. 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51조. 551조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해지하고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 규정. 이 규정 역시도 적용될 수가 없죠. 왜?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특약한 바가 없이 그대로 끝났다면 이자를 붙일 필요도 없고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제 계약과의 구별 나와 있고요. 1번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 하나 나와 있죠. 해제 계약은 법적 성질이 계약인 점에서 단독 행위인
통상의 해제와는 무관하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해제에 관한 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성립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계약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2번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또 특약이 없는 한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은 참고를 하시고 4번 그러나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데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중에서 합의 해제에도 적용되는 것 또는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 그래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켰다 하더라도요. 우리 민법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는 거. 둘이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계약 끝냈다. 그래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된다. 그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548조 제1항 단서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합의 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다 나와 있고요. 다음 양가로 3번에 해제권의 종류와 성질 나와 있습니다.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나와 있죠. 약정해제권은 미국 발령, 법정해제권은 채무 불이행.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동그라미 2번 해제권 유보 약정. 계약에서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약금 해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는 약정 해제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제권의 유보 약정을 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한 게 있어도요.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요. 미국 발령 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 해제권을 유보를 해둔 경우에도 채무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543조하고 547조 이하의 규정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548조 2항이죠. 합의해제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약정해제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국 발령 해놓고요. 5월 1일 날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는데 5월 10일 날 미국 발령이 나왔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이 해제를 했다. 그러면 지금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았죠. 중도금을 받아서 그 돈을 돌려줘야 될 텐데 그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채무 불이행의 유형을요. 우리는 우리 민법 조문에 따라서 세 종류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지체. 그런데 이행지체 속에는요. 좀 특수한 이행지체인 이행거절. 이행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정기행위라는 게 있고요. 다음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의 구분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이행거절. 죽어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고라는 건데 자,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영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때 돈을 안 주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최고가 필요합니다. 최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죽어도 안 하겠다. 이행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최고가 무의미하죠. 정기행위라는 것은 저희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배달을 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꽃이 배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 시간 안에 채무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이 아무런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 이것도 어떻습니까? 최고 해봐야 의미가 없죠. 최고가 필요 없다. 이행 불능한 거, 실현이 불가능한데 이행해라. 최고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는 최고가 필요치 않다.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발생 요건,
그거 최고와 관련된 부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지체 나와 있고 이행불능이 나와 있는데 이행지체에서는 하나만 확인할 것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요. 당연요 존재로서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때는 쌍무계약에서는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행 불능이나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현이 불가능한데 이행을 제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행 제공이 필요치 않다. 이행 거절에서도 이행 제공이 필요치 않다. 네, 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